여행사 블로그에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모두 투어를 찾아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유지 모범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특별여행주간 기간을 조정 연기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이 뒷자리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존 보딩을 통해 구역을 세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립닷컴이 여행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론칭했습니다. 트립 모먼트를 모바일 앱에서 다운받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 최장 여행사 US 아주투어가 미국 현지에 소규모 투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를 위한 신개념의 여행 서비스입니다. 필리핀이 포브스 선정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여행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6월 11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6월 11일 목요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트래블 데일리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먼저 저희가 광고를 하나 하고 시작하죠. 자,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 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소리로만 듣고 싶다 그러면 팟캐스트 플랫폼이죠. 팟빵에서 여행 중 개소를 또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소식 시작해 볼게요. 자, 온라인 투어죠. 온라인 투어가 고객 소통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신규 컨텐츠 서비스 이름하여 월간 여행 중이 새롭게 다시 오픈했습니다. 우리가 월간 우리 가수 월간 윤종신 이렇게 하고 매달 한 번씩 그 음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 투어는 이름 그대로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이제 여행사죠. 월간 여행 중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가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브랜드가 없는 상태로 투어 블로그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이런 거에 비해서 온라인 투어는 월간 여행 중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갖다 붙였어요. 이름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했죠.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다가서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갈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주요 여행사들은 상품 선택, 예약 등은 홈페이지를 통하고 있지만 여행 지역 속에 또 고객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련 컨텐츠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지요. 방문자에 대한 관찰, 누가 들어왔나? 방문자 수 파악, 몇 명이나 들어왔나? 또 댓글 작성 등은 고객이 그러니까 그 여행사, 해당 여행사에 갖고 있는 관심도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 운영은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슨 투어, 무슨 여행사 블로그 형태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확장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고객들이 다가서기에 월간 여행 중? 뭐지?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어 블로그 그러면 무슨 여행사 자기네 홍보하는 블로그겠구나 이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온라인 투어의 블로그 월간 여행 중 담고 있나 한번 볼게요. 고객들에게 시의적절한 여행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기 새로운 여행지, 그 다음에 추천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여행 갈 수 있게끔 사전에 다양한 여행지 정보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코로나 완전히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 월간 여행 중에 많이 들어와서 또 참고를 하겠죠. 지난 5월부터 사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 동서쪽, 남쪽 이렇게 추천 코스 이런 것들 한번 맛집 소개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겁니다. 자, 6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한 여행지면서 모두가 추천하는 가장 완벽한 휴양지는 이제 하와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되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휴양지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하와이에 관련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이번에는 담았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하와이 현지 내용들이 있는데
온라인 투어 측에서 이제 월간 여행 중은 무엇보다도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과 소통 차원에서 시작한 컨텐츠로 고객 참여, 그리고 이벤트 등 함께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근데 블로그는 이제 조금 한 물씩 좀 가고 있어요. 그죠? 속된 말로 한 물 좀 가고 있고, 유튜브가 하긴 대세긴 한데, 저희 요 플랫폼도 유튜브긴 하지만, 또 대세 때는 대세를 또 쫓아가는 것도 맞는데, 블로그 운영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는 한번 좀 궁금해지네요. 매월 연재되는 월간 여행 중은 온라인 투어 블로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소식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그 여행사 블로그 다 들어가 봤거든요. 뭐 기사 쓰려고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이 레이아웃 있잖아요. 레이아웃들이 거의 바둑판으로 해서 비슷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좀 더 정말 블로그 같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 같아요. 요즘에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두 번째 소식,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투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제 예전에 저번 달에 그 하나 투어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투어를 방문했어요. 이번 방문은 해외 그리고 국내 여행 수요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모두 투어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모두 투어는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에서도 노사 모두 위기 상황 극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 그리고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양보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3월부터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무급 휴직 실시 요건을 충족한 5월부터는 유급 휴업, 휴직 및 무급 휴직을 병행 실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투어도 그렇고 여행업계가 다 이제 현재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체죠. 그래서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노사 합의한 후에 유급 휴업을 1개월 실시하시고요. 30일 이상 무급 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두 더 찾아서 격려하시고 그랬겠죠. 사실 뭐 요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예, 장관이 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하지만 안 오는 것과 이렇게 한 번쯤 와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예, 천지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희도 뭐 이렇게 뭐 모두 투어가 이런 뭐 그 고용 유지 위해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뉴스를 전달해 드린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관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고 아예 안 오고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전해드렸어요. 특히 여행사,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모두투어를 찾았다는 것도 우리 여행업계에 또 다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이 돼요. 힘이 되고 관심이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좀 그 속된 말로 고깝게만 이렇게 또 바라보실 또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왔구나, 그래도 한 번 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 관련한 내용들도 저희 텍스트 뉴스에 간략하게나마 좀 실어놨어요. 혹시 놓치셨던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은 또 정부 한번 좀 비판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10일 날 6월 10날 2020년 상반기 여행주간 일정을 전체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에는 탁상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뭐 그 당시 짤 때는 코로나19가 빨리 뭐 소강 상태로 갈지 알았다고 예견한 것 자체가 무리였죠.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 댓글 보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체부 입장도 이해돼요. 우리 관광업계 살려야 되고 내수 경기 또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탁상행정에 그친 결과였죠. 애초 여행주간 진행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원래 6월 20날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그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7월 19일로 기간도 단축됐어요. 한 19일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여행 주간 계획은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래요. 아유, 그냥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월 말에 또 발표해요. 그동안 엮어 있던 무슨 할인해주고 뭐 해주고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럴 때는 과감히 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기내 좌석을 구역별로 세분화하고 뒷좌석 승객부터 순차적으로 탑승하는 것들을 실시합니다. 국내선, 국제선 모든 노선의 일반석 승객들은 10일부터 존 보딩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존 보딩은 항공기 내 구역을 세분화해서 구역별 순서를 정하고 탑승하는 거죠. 구역은 항공기 규모에 따라 4개에서 5개로 나뉘고요. 해당 구역 번호가 탑승권에 인쇄돼 승객이 쉽게 자신의 탑승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 했어요. 아시잖아요. 가셨던 분들. 티켓에 보면 존 1, 2, 3, 4 있어요. 비즈니스나 퍼스트는 먼저 갔고 무조건. 그 다음에 존이 있어서 원래 그 존에 따라서 제일 끝에 앉는 좌석부터 원래 먼저 집어넣었어요. 원래 코로나 전부터 하긴 했죠. 그죠? 자,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무슨 유별나게 뭐 존 보딩 이걸 또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좀 알 수 없는 그러네. 뭐 보도자료 낼 게 없었나? 예. 자, 오늘 순서는 대략 여기까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현산에서 계속 미루고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나의 재정 적자 상태가 더 커지면서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뭐 그런 뉴스 나오자마자 오늘부터 뭐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동안 직원들의 그 뭐죠 의료보험 요 같은 거죠. 이런 거 뭐 지불 못했다는 기사가 갑자기 또 막 쏟아지네요. 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뭐 경제 전문지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제가 긴 말은 또 대놓고 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으니까 또 아시아나의 어떤 치부를 막 계속 드러내는 그런 기사가 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몸값 낮추기 위한 전략? 또 다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짐작입니다. 예, 그런 냄새들이 조금 풍기는 오늘이었습니다. 뉴스 보는데 인상이 남더라고요. 뭐, 판단과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의 몫이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6월 11일자 뉴스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